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서민대출 막는 문정부 정상인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민대출을 막아가지고 서민들이 지금 대부업체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루에 40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40명이 자살이면은 한 달이면 1200명 자살을 하고요. 1년이면 15,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출산 1위 국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뭐 이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00명 이상이 죽고 또 코로나로 죽고 정말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서 북한에 적화되든 또는 중국에 적화되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탐관 오리들을 우리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 대출을 막는 문정부 정상인가 한번 볼까요? 원희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민 대출 막는 문정부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이 깐부 아시죠?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구슬치기 할 때 보면 우리 깐부 맺자 해가지고 동맹이죠, 동맹. 예?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깐부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 지금 원희룡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솟는 전셋값, 무주택 서민 대출이자 부담 가중. 그러니까 전셋값은 오르고 이 무주택 서민들은 지금 이사를 못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상담한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엄마도 실직을 하고 누나 언니도 실직을 하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자기도 근무를 하루에 4시간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근데 전셋값을 올려가지고 이 전셋값을 마련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지금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문정부 기간 치솟은 전셋값, 서민들 대출 이자 부담 가중이 되고 있다. 서민 대출 막고 대부 업체는 승인, 대부업으로 대출 수요 몰리나. 내 인생서 저금리 대출은 없네요. 주택 서민 대출 보릿고개 심화되고 있다. 서민 대출 조이면서 공기업은 저리 대출 펑펑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소시오패스가 창궐하는 세상.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바로 그 양심의 뇌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공기업은 저리로 대출 펑펑하고 서민 대출은 쪼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절벽인데 서민 대출 가능. 은행 문자 늘었다. 알고 보니 이 스미싱이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기꾼들한테 속고 정부한테 속고 진짜 은행에서는 안 돼. 카드사 비회원 대출로 서민들 몰렸다. 은행에서 안 되니까 카드에서 비회원 가계대출 이용이 지금 이 1조 4,343억 원이다. 이게 지금 이런 정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몰려 있는가. 이게 이제 나중에 카드 이거를 못 갚으면은 또 이제 이 담보 이 아주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주택들 계속해서 얘네들이 압류 들어옵니다. 압류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제가 교육 공무원을 했는데요. 공무원 하고 나와가지고 제가 여러 교육 사업을 하다가 한번 왕창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강사들까지 해서 직원들이 거의 100명 정도 됐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그냥 진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계속 그 마이너스 대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 이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로 가지고 있는 집을 그거를
압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와, 진짜 제가 한 달 생활비 100만 원을 좀 쌀 좀 살려고 빌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진짜 사람들이, 와, 진짜 그 심지어는 이 가족들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하다 나와가지고 고생해봐라 이놈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주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웃음이 나오는 게 왜 웃음이 나오냐면, 아유, 정말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삶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문정부 서민 전세대출 107조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서민 전세대출이 107조 증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정부가 이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잘못 쓰면서 결국엔 서민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원희룡 제도권 대출 막는 문재인 정부 대부업체와 깐부인가, 이렇게 이게 말 잘했어요. 자, 제가 지난 9월 1일에 서민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러시안 캐시라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우수 대부업체라는 것을 선정해 은행권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은행을 막아버리고 대부업체에다가 은행이 대출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서민들이 빌리게 하면서 금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금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정부가 대출 총량제를 관리하겠다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막고 고금리 대부업체로 서민 등 떠미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대출 총량제를 시행함에 따라 금융권은 대출 총량 대비 수익률을 고려하게 되어 고금리 상품 위주로 판매하게 됩니다. 회수율 때문에 고소득, 고신용자에게 집중대출을 해주게 되어 서민은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갈 곳 잃은 서민들은 P2P 업체와 대부업체, 그리고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총량 집계가 어려운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표면적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질 나쁜 대출만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서민에게 제도권 대출마저 막고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 이렇다. 우리가 이 거대 양당은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1년에 900억의 그 정당 보조금을 나눠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네, 국민 세금으로. 그리고 선거 보조금 5천억 원을 나눠 먹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국민 스스로 국민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 당이다. 그래서 당사 없는, 그래서 당사 없기 때문에 당비도 없는 거예요. 당사 없는, 당비 없는 인터넷 당.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우리가 1,000원의 기적을 일으키고 10,000원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이 고통받는 서민들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줄줄 세워가고 도둑질하는 저 도둑놈들을 잡아내고 반드시 우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에게 나라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리고 국민이 직접 공천하는 국민 공천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국회의원 탄핵제, 국민에 의한 대통령 탄핵제, 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을 반드시 쟁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의 공작을 막아내는, 그래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인터넷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